일본 우길기가 걸리는 관함식에 한국 해군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일본 관함식 참가는 박근혜 정부 때는 2015년 이후 7년 만인데요. 자,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다음 달 6일입니다.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 관함식인데 이번에서 네. 정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글쎄 1월 달에 초청장이 왔고요. 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결정은 안 했던 걸 이번 정부에서 상당히 고심은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미국의 요구가 있었고 또 안보 협력의 중요성 때문에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근데 대통령실 NSC에서 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대통령실 결정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대통령실에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1월 달에서 지금 그때는 유보를 했다가 지금 결정을 했는데 궁금한 거는 관함식 이렇게 요청을 하면 무조건 함정을 보내야 됩니까? 일단 참석 결정을 했으면은 예. 어떤 함정이든 참석을 해야죠. 이 관함식이라는 거는 해상에서 군함을 사열하는 행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행사에 참석한다는 뜻은 가서 사열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군함을 파견해야 되는 것이죠. 아예 안 간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중국은 아니, 불참한 그러면 것 이건 같은데. 예. 저기 간다고 해서 안보가 크게 증진되는 것도 아니고 안 간다고 해서 안보가 크게 위축될 것도 아닌데 네. 예,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너무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면서 굳이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국방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미 2차례 우리가 참석했던 사례도 있고 또 국제 관례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했다고 하고 특히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안보 상황 이것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일단 엄중한 안보 상황이 북한을 대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것이냐 이게 다 각자 생각이 다르고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단 말이죠. 예.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일본하고 한번 전략 대화를 한번 해본다. 어허. 이런 정도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 이번에 해군 참모총장이 서태평양 해군 총장 회의에 참석하는 거는 전 그런 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굳이 일본의 우길기 이 자위대 군기가 걸려 있는 행사에 참여해서 우리가 경례를 하고 이렇게 어떤 거수 경례를 하면서 좀 하나의 모양을 퍼포먼스를 연출한다는 건 무슨 과하지 않느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심포지엄 참여해도 되는 것이고. 아하. 방금 네. 말씀하신 전략 대화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럼 어떤 대화가 오가가야 됩니까? 그 전략 대화에. 그러니까 지금 이 서태평양의 네. 또 동북아와 한반도에 무엇이 안정을 위한 위기 관리고 정책인가 이런 것들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대화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이거는 필요하다. 예. 그런데 최근에 일본의 행보를 보면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하고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강대국 정치 이런 대국 전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이미 주적을 중국으로 설정했고요. 아하. 예, 또 러시아 잠수함을 대상으로 동해에서 훈련을 하고 있고. 예. 근데 우리가 이런 건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행보거든요. 그래서 협력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비한다고 하지만 일본은 생각이 다르고. 다르다. 예. 예, 자기들은 대국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고 한국 한반도 문제나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는 자기들의 전략에 부차적이거나 또는 종속되는 어떤 존재로 본단 말입니다. 네. 이럴 때 무턱대고 안보 협력을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가지는지 아하.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이해관계가 그저 조금 안보 다르다는 협력이란 거네요. 일본이나 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 자체가 또 그런 게 좀 다르죠. 다르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장 좀 걸리는 부분이 우길기거든요. 예. 우리 군인이 일본 우길기 향해서 가면 경례를 해야 됩니까? 예, 그거는 이제 주최 측의 주빈, 제가 보기엔 기시다 총리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이렇게 주빈이 사열을 하는 함정에 있을 경우에는 관례상 경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런데 거기
남의 집에 가서 멀뚱멀뚱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집안에 가장이 있는데 어떻게 격려를 안 합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관례기 때문에 이왕 같다면 안 할 수가 없고 격려를 해야 된다. 괜히 또 격려를 안 해서 뭐 결례 시비가 붙고 갈등이 조장될 바에야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죠. 그런데 일단 갔다면은 격려하는 거는 아마 불가피할 것이다. 그런데 그 우길기라는 게 뭐냐면 예. 이게 일본의 군기라고 하지만 또 그 깃발을 가지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그렇죠. 어떤 예. 전범국이고 전범기죠. 유엔 예. 헌장에 위배된 유엔 헌장을 위배한 국가로 아직도 유엔 헌장에 명기된 나라가 일본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일단 국제 평화와 안전 또 어떤 국제 어떤 유엔의 헌장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이런 우길기를 군기로 사용하는 군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과거에 뭐 독일 같은 나라의 나치 문양도 지금 쓰고 있냐? 안 쓰고 있거든요. 안 쓰고 있죠. 예. 네, 다 폐지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냥 군기라는 이유만으로 우길기를 고집하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엄중하게 봐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격려를 한다 그럴 때 국민들의 그 자존심이 엄청 상처 입을 것이다. 네. 예, 이런 아주 값비싼 정치적인 대가, 어떤 혹독한 그 비용을 지불하고서 가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국방부 얘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우길기하고 자위함기가 좀 다르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자위함기는 국제사회에서 정식적으로 수용이 된 것이다. 이렇게 또 참석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 참 황당한 설명입니다. 그 일본에서 우길기라는 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중앙에 붉은 원이 있고 햇살이 이렇게 비춰지는 선으로 연결된 거, 이걸 우길 모양의 깃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자위대 그 군기의 경우에는 중앙에 원이 있고 약간 옆으로 치우쳐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우길기가 아니다. 이건 자위함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 외무성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것도 우길 모양 깃발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우길기에 해당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일본에서도 우길기가 맞다고 그러는데 우리 국방부가 아니라 그러는 건 정말 황당한 설명이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속보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속보인다고요? 속고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일본을 편들어주는 속이 드러났다 이겁니다. 속이 다 보인다. 예. 네, 속이 다 보인다. 어디서 이런 궤변을 주워들었는지 모르겠다. 궤변이다. 예. 그다음에 국제사회라 그러지만은 우리는 식민지 피해국 아닙니까? 네. 어떻게 국제사회하고 입장이 같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우리같이 어떤 침략을 받았어도 장기간의 식민지 처지는 아니었고, 예. 상당 부분은 또 과거사 정리한 나라도 있지만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 또 북한 같은 나라, 이게 어떤 식민지배 그 상처가 큰 나라거든요. 네. 그런데 똑같이 국제사회 이렇게 취급해버리면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존감, 우리 스스로에 대한 존재가 그냥 희석돼 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좀 엄중하게 봐야지 왜 이렇게 경망스럽고 가볍게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지 전 정부의 태도가 진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에서는 그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한테 우길기에 격려하지 않을 자신 있으면 가고 격려하면 옷을 벗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했더라고요. 네. 같은 맥락인 건가요? 뭐 저는 그 정도로 센 표현을 안 쓰겠습니다만 맥락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하고 안보 협력이라는 게 역사의 문제를 초월할 만큼 중요한 안보 협력이 있는가? 이번에 끼케야 뭐 관함식 참석하고 심포지엄 가고 수색구조, 인도적 훈련하는 게 전부 다거든요. 네. 이게 우리의 어떤 집단의 기억, 역사의 문제를 초월할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훈련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일본하고 어찌어찌 친하게 지내가지고 앞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치닫고 나가겠다. 어떤 동북아에서 집단 안보 체제를 만들겠다. 결국은 이 얘기를 하기 위한 건데 그런 얘기는 못하고 솔직하게 좀 털어놓질 못하고 자꾸 궁시렁궁시렁하는 이런 태도가 좀 저는 납득치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아마 이 비슷한 문제로 양국이 부딪혔는데 그때는 우리가 주최국인데 우리가
일본한테 우기기 말고 그 자꾸 굳게 하고 태극기 걸고 오라고 하니까 일본이 결국은 불참을 결정했으면 자기들은 우길기 걸어야 된다면서 그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후로 네. 양국은 관함식 교류가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아예 우리가 초청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이 어떤 깃발, 문양, 또 식민지 과거에 대한 논쟁 이런 것으로 계속 이어져 왔던 걸 봤을 때 네. 저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필요하다고 봐요. 언제까지 뭐 우리가 갈등을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갈등을 매듭짓고 풀 때는 그만한 어떤 그 진정성 있는 선언이 나와야 되고 또 상대방하고 미래를 향해 가겠다 그런 새로운 의미 부여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무 명분도 없이 어느 날 스리슬쩍 그냥 옛날에 안 하던 걸 해버린다는 식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것은 이건 외교도 아니고 매우 굴욕적이다. 굴욕적이다. 예, 그런 점에서 좀 모양이라도 제대로 만들고 한일 간의 전략 대화이라도 몇 번 해보고 안보 협력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덮어놓고 안보 협력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뭐냐는 것이죠.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노란 깃발이 저희 그 해군 함정에 걸렸던 모습이 제 기억이 나는데 이게 노란 깃발이 이순신 기잖아요. 네. 당시 일본이 뭐 우길기는 못 걸게 하고 이순신 기 걸면 어떡하냐 이렇게 항의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렇습니다.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예. 대결했던 게 이순신 장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 노란 깃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이순신 장군으로부터 시작해서 조선의 3도 수군 통제사가 네. 그 지휘기예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썼다. 이것만을 가지고 트집을 삼는 거거든요. 원래는 우리 지휘기인데 우리 역사적인 지휘기인데 예. 예,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공격적인 의미도 아니고 한문으로 그 숫자 하나가 써 있어요. 예, 숫자. 예. 이게 저기 수군 통제사가 있다는 얘기인데 예, 이걸 갖고 뭐 저 정치적 의미 부여하는 거는 과한 거죠. 그 깃발 들고 우리나라가 외국을 침략했습니까? 뭐 주변을 정복했습니까? 우리는 방어한 거잖아요. 방어만 했죠. 예. 예, 그런데 자꾸 일본이 자기들의 어떤 그 존재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일본은 엄연히 패전국이고 전범국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유엔 헌장에도 그 헌장의 위대한 국가로 명기가 돼 있다는 거. 네, 유엔에. 예, 이런 면에서 국제사회는 아직 일본에 대해서 전범과 패전의 책임을 면책한 적이 없다는 거. 이 부분을 알고 거기에 맞는 행보를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일본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런 면에서 좀 아쉽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관한주 참석이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근본적으로 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우리가 일본하고 개선하는 우리 자신들에게 어떤 심리적인 만족감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일본이 여전히 한국과의 개선을 원치 않고 있고 계속 그 반한 내지는 어떤 그 한국에 대해서 어떤 부차적 존재로 취급하는 일본의 시각은 변함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가 있는 문제다. 이 점을 인식하고 자꾸 이렇게 일방적인 러브콜, 어떤 일방적인 구애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하면은 그것이 마치 개선될 거란 착각은 버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